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날았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된 이 한국형 전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래 항공우주 시장을 이끌어갈 선진 대열의 우리나라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KF-21의 성공을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자 속으로 실패를 기대하던 일부 국가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로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 관한 분담금 지급 문제로 한국과 오랫동안 대치해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는데요. 그 와중에 양아치 인도네시아가 KF-21 같은 쓰레기 전투기는 실패했어야 했다고 주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X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해놓고 아직까지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양아치 국가인데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분담금 지급이 어렵다 주장했지만 이제 와선 한국이 먼저 인도네시아와의 약속을 어겼다 주장하며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고 초도 비행 성공에 대한 업적을 폄훼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 라파를 구매하고 미국에서 F-15EX를 구매하는 등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보를 끊임없이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대반전 상황이 펼쳐지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물먹이기 위해 했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오히려 본인들을 사정없이 박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외신들까지 앞장서 인도네시아가 자충수를 두고야 말았다며 조롱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KF-21의 경우 개발비만 약 8조 8천억 원에 달해 반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생산비까지 포함하면 약 18조가 넘는 규모라 우리 정부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60%, 우리 기업이 20%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시제기의 일대와 일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기로 했었는데요. 이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분담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고작 20%의 분담금으로 애써 개발한 전투기 핵심 기술을 고스란히 넘길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연체금을 내지 않으면 시제기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KF-21 사업이 막힘없이 진행되자니 없이 배짱을 부리던 인도네시아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 개발 노력 없이 고작 20%의 지분으로 고성능 전투기 사업에 무임승차하려 했지만 그들의 예상보다 KF-21의 성능이 너무 뛰어났던 것인데요. 가히 동세대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KF-21은 동일 엔진을 사용하는 F-18보다 작고 가벼운 것은 물론 동급 출력을 가진 F-35보다 의면 하중이 작습니다. 덕분에 유럽연합에서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중량비를 갖추었고 가속력과 선해 능력 등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F-35에 이어 두 번째로 비선형 동정 모델 역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이며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높이는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FA-18 대비 약 1.2배의 공대공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F-16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달성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프랑스의 라팔보다 더 효과적으로 적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더 대단합니다. 최대 7.7톤의 무장이 가능한 KF-21은 F-15, F-22, F-18 등에 장착된 발칸포가 탑재된 것은 물론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함 유도탄 등이 탑재될 예정이며 동체 하단에도 미사일 탑재가 가능합니다. KF-21에 실린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처음에는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승인하지 않아 영국제와 독일제가 실리게 되었는데 뒤늦게 후회한 미국이 수출을 허가하면서 총 4개의 미사일을 통합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시장에서 더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공중급유 기능마저 분방식과 호스드로그 방식이 모두 가능해 추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할 있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2,349km로 마하 1.8에 달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KF-21이 초대박 조짐을 보이자 인도네시아가 괜한 억지 신보로 고춧가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KF-21 즉 한국이 개발하는 보라매가 쓰레기이며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F-15EX가 훨씬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며 보란듯이 해당 전투기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라팔 전투기를 담당할 조종사들의 훈련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에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KF-21보다 이미 판매되고 있는 라팔이나 F-15EX의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며 우방국인 한국의 기술력을 폄훼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해당 전투기를 도입하면 자신들이 동남아 최강의 공군이 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예상이 맞았다며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실수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어이 자력으로 최강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구입하기로 한 라팔과 비교하면 절대적 우위를 보여줍니다. 현재 공군은 KF-21을 120대 도입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 8조 5천억 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 대당 가격이 약 700억 원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구입하기로 한 라팔은 한 대에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장과 부품, 사용 인프라 등을 제외한 순수 전투기 가격만 따져봐도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KF-21보다 대당 수백억 원은 더 비싼 가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신형 라팔을 총 42대 구입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이를 위한 예산으로 약 81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채권을 발행해 비용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빚을 내서 구입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약 17조 원 규모의 미국 F-15 전투기 36대 수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렇게 비싼 전투기로 전 기종을 대체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신용이 좋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인도네시아를 믿을 수 없다며 라팔 공급을 미루는 상태로 인도네시아는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공군력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담판을 짓고 라팔을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바로 호환성 문제인데요. 무기 도입은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나라마다 재원과 규격 등은 모두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각각의 재원 및 부품 규격 등을 고려해 호환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방산무역은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즉, 부품마다 다른 규격을 가진 것은 물론 호환성도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 국가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자충수에 가깝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주를 늘리며 K방산이 가진 저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확인받고 있는데요. 특히 높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아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독일제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졌음에도 가격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호평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CJ1호기가 출고했을 때만 하더라도 KF-21이 실패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개발 역사만 보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첨단 기술이 부족했던 탓에 미국에 의존하는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때 미국이 4세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사업 자체가 난항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한 한국의 자력으로 고도의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 없이 독자 기술로 위기를 돌파하고 초도 비행까지 성공시키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며 한국이 5세대 급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어진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까지 기어이 극복하고야만은 한국 특유의 근성은 KF-21의 성공적 개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를 본 인도네시아 국민들 중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이제라도 한국과 약속했던 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 중입니다. 한국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대체 수출국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는 나토 가입과 함께 우려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 믿을 수 있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했죠. 그런 만큼 인도네시아의 후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KF-21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가운데 한 외신을 통해서 한국이 KF-21을 완전히 스텔스화시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KF-21에 최적화된 독특한 형태의 내부 무장창까지 이미 설계해줬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KF-21의 완전 스텔스화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프랑스와 미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려 했던 인도네시아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에게 친한 척을 하며 박쥐처럼 약삭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는데요. 대체 한국의 계획이 무엇이었길래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초안 방식으로 태도를 바꿔대는 것인지, 미래 한국의 먹거리는 K-웨폰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20조 규모 방산 계약과 더불어 서방 세계에 한국 무기가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과거 아무것도 없던 국가에서 지금은 서방 자유세계의 무기 공장으로 거듭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했죠. 작년 한 해 7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올해에는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2,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가 넘게 성장한 한국 방산은 추후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중동과 폴란드의 대규모 수입을 마중물 삼아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가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부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벨라루스까지 참전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 침공할 생각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높은 화력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한국의 무기가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와 K 흑표를 비롯 세계 시장에서 절찬리에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한국 무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무기는 바로 KF-21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한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탁월한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틈새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F-35와 같은 미국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값을 감안하고 구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막상 제대로 생산되어 인도받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최첨단 전투기들이 운용 중에 따라 결함이 발생하면서 5세대 전투기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마침 최신 기술로 무장했으면서도 5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은 그간의 실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빠른 생산인도까지 담보된 국가이기에 세계 각국은 KF-21이 어쩌면 차세대 전투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죠.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아예 KF-21을 스텔스 전투기로 간주하고 5세대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이 조만간 몇 안 되는 완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죠. CNN도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말하며 호주 공군 장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KF-21의 높은 완성도를 극찬하며 동남아 국가도 자주 국방을 향한 발걸음을 실천하는 한국을 본받아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외신들에 잇따른 극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면서 KF-21은 해외 시장에서의 슈퍼스타로 확실한 세기를 박았습니다. KF-21 차후 개량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이 2차 개량 사업 시기 내에 내부 무장창을 구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KF-21에는 바로 그 내부 무장장이 없어서 F-22나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KF-21의 필연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동체의 크기입니다. AESA 레이더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장비를 탑재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무장까지 달기 위해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동체 크기가 너무 작았던 탓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못하고 외부의 무장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죠. 그럴 경우 기체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더라도 달려있는 무장들이 레이더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완전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동체의 크기 문제를 극복하고 내부 무장창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합니다.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KF-21 시제기에 구현한 기술을 가지고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고 아마도 KF-21의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때에 가서야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런 예상에 근거해 최소 10년 이내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행보는 이런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군사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KF-21의 2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기존 전망을 전면 반박하고 한국의 5세대 전투기 확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KF-21만의 독특한 내부 무장창의 형상까지 공개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미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KF-21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 무장창 구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상황.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설계가 KF-21의 반매립형 무장창입니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동체 바로 밑 배부분에 반쯤 파묻혀 탑재하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의 큰 방해 요소인 외부 무장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던 연구진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설계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내부 무장창에 대한 부분은 연구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인 셈이죠. 그렇기에 한국은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내부 무장창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시간과 예산만 충분히 들이면 한국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근거한 스텔스 형상 내부 무장창의 컨셉 CG가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는 사뭇 다른 형상을 띠고 있었고 이 내용을 미국 군사 매체가 보도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충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KF-21 개발의 공동사업자면서도 개발비 분납금을 차일 비밀임. 한국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인도네시아는 4.5세대를 넘어 5세대 전투기로 KF-21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5EX 구입을 서두르며 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한국을 배신하고 막상 프랑스나 미국 전투기로 눈을 돌렸더니 한국이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빠른 시일 내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입장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이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아직 미결된 분담금을 조속하게 갚겠다고 선언하고 KF-21과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발표였을 뿐 그 이후 분담금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계약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다시 협상을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통령까지도 한국 정부를 속이려고 든 셈이기 때문이죠. 구구절절 늘어놓은 명분은 결국 KF-21이 비싸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는 의미였고 한국은 그래도 너그럽게 분담금의 30%는 돈 대신 현물로 갚으라고 배려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을 우습게 하는 것인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 2026년 6대를 미리 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위해 8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보란듯이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려고 하는 라팔보다 더 성능이 좋은 KF-21 개량형 개발에 들어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막상 수입하려고 했던 라팔도 값비싸기로는 유명하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한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에 가까운 고가이기에 인도네시아가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즉 빚을 져야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배신했던 한국에 다시 꼬리를 치며 KF-21 도입 쪽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의 극히 일부인 약 600만 달러를 한국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을 내면서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제스처만 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에게 기술을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했습니다. 초청을 한 적도 없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한국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는 KF-21 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술진에게 공유해달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입니다. 뻔뻔하게도 푼돈만 내고 기술은 죄다 제갈 생각으로 배짱을 부리고 나선 것인데요. 간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질려버린 한국도 혀를 내두르며 기술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를 불신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약삭빠르게 태도를 바꾸며 손에 내민 인도네시아에 휘둘리지 말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모든 돈을 확실하게 받아낸 후 이들과의 군사적 협력 일체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